봄이 되니까 뒷목 땡기고 머리 아프고 눈이 피곤하고 머리가 막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파스나 진통제 외에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우리가 신경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비타민 B1, B6, 네. B12만 먹어도 네네. 이런 신경 통증, 즉 뒷목, 어깨 결림, 눈의 피로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걸 먹으면 어느 정도 좋아지기도 하고요. 근데 선생님 그게 약한 피로에는 개선이 되는데 만성적인 피로에는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모든 통증은 통하지 않아서, 즉 네네네. 혈액순환이 통하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뒷목, 어깨 결림이 오거나 아니면 두통이 오거나 이런 통증은 혈액순환 시키는 게 맞거든요. 네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긴장하고 계속 한 자세로 있는 것보다는 네. 중간중간에 이 근육을 좀 풀어주고 네. 그리고 깊게 호흡하면서 근육을 이완을 좀 시켜주고 네. 그리고 평소 때는 혈액순환을 위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세포가 싱싱해지니까 되게 건강해지면서 이런 통증이 근본적으로 안 오게 되죠. 생명력 있는 음식이 뭐예요? 우리가 자연에서 그대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생명력이 있거든요. 네. 가령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넣고 물을 넣고 그리고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굉장히 네네. 건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밀가루에다가 설탕을 기본으로 네네. 넣고 여기에 버터라든지 우유 같은 것도 넣고 그것을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또 기름에 튀겨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즉 죽은 음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런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고 네. 이것이 말단 혈관에 조금씩 쌓이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만성 염증은 현대에 잘 고쳐지지 않는 만성 질환을 야기하는 거죠. 네. 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각종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 같은 경우나 만성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스님 당장에 그런 분들이 오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저에게 만약 뒷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오신다면 네네. 먼저 긴장이 심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네. 아니면 육체 가루가 심한지 네네.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지 네. 아니면은 아예 타고나기를 허약해서 혈액순환 자체가 굉장히 약한지 이런 네네네. 것들을 따져가지고 예. 각각의 상태에 맞춰서 약을 처방해 줄 것 같아요. 네. 가령 스트레스라든지 긴장이 심한 경우에는 간의 긴장이 심해지고 이 횡격막이 긴장이 심해지면서 네. 이 상체에 있는 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네네. 위로 팽창하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열이 오르고 뒷목은 뻐근하고 머리가 멍해지고 예. 아파지는 거죠. 예. 심한 경우에 눈까지 뻐근해지는 거고 예. 따라서 이렇게 긴장된 열압을 풀어 내려주는 한방제들을 써주면 네. 이런 증상들이 금방 없어지게 되어요. 예를 네. 들어 자음 강화탕류 같은 네. 인체의 열기를 식혀 내려주는 처방을 쓴다거나 네네. 아니면 스트레스 우라를 참고 억제하는 것을 향부자 같은 약으로 풀어주면 되죠. 선생님 그럼 단순한 가루로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아픈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도 과립을 쓸 수가 있겠고 네네네. 영양제로는 신경 비타민을 쓸 수 네네.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비타민 B1, B6, B12가 들어있는 네네네. 신경 비타민을 쓸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좀 이완시켜주는 마그네슘이 네네네. 들어있는 미네랄을 쓸 수도 있겠죠. 네네.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의 긴장을 꽉 하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 간의 대사를 돌려줄 수 있는 간 영양제를 써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네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면서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혈액을 보충해주는 빈혈약을 써주면 이러한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과로를 하다면 산화적 손상이 일어난다고 네네네네. 그러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산화적 손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항산화제를 쓸 수도 네네네네. 있겠죠. 대표적으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것은 비타민 A, C, E, 셀레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체력이 현저히 약해져 있고 지금 온기가 너무 쇠약해져 있어. 그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 한약을 쓸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약이 오장육부 각각의 기능을 올려가지고 네. 체력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굉장히 강하게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제가 한약을 권해드리겠죠. 아, 체력과 기운이 올라가면 뒷목과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피곤할 때는 뭘 해도 뒷목도 뻐근하고 머리도 아프지만 네.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부를 계속하거나 컴퓨터를 계속해도 안 아프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체력이 올라가고 기운이 올라가면 네. 이런 통증 자체가 잘 안 생기게 되죠. 그리고 현재 통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체력과 기운이 올라가면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금방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러한 뒷목의 뻐근함을 풀어주는 약으로 백작약이라든지 적작약, 조구등 같은 약재를 이용해서 1차에는 그걸 좀 풀어줘야 되겠죠. 네네네. 네. 또는 열기가 올라간다면 말했던 것처럼 자음강화를 쓸 수도 예. 있고 우라가 심하다면 향부자도 쓸 수 있고 동변 향부자도 쓸 수 있고요.
동변항부자가 뭐예요? 원래 향부자는 네네네. 간담의 우라열을 풀어 내려주는 약이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이게 아주 허약한 사람한테는 향부자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어. 우라를 풀어주면서 기운이 같이 하탈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향부자를 어린 남자아이의 소변에다 담궜다 사용하면 향부자의 기를 풀어주는 작용이 좀 완화되면서 네. 심장으로 기가 올라가게 돼요. 따라서 심장이 뭉친 기운을 약간 풀어주는 정도로 약성이 변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동변향부자는 좀 허약한 사람, 특히 심장의 기운이 허약한 사람이 우라를 참고 억제할 때는 동변향부자를 쓰고 간의 우라가 심한 사람한테는 그냥 생향부자를 쓰는 거죠. 신기하네요. 한약을 가공하면 약성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약초를 술에 담갔다가 볶으면 오장육부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말단으로 약이 행하면서 이걸 혈액순환을 좀 더 시켜줄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식초에다 담갔다가 볶으면은 이 오장육부에 낀 노폐소 같은 걸 녹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또 약초 자체를 탈 때까지 볶으면은 이 약 자체가 피를 흘리는데 뭐 코피를 흘리거나 자궁 출혈이 있거나 이럴 때 지혈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한약을 가공하면 약효가 강해지는 거네요. 사실은 네. 약효가 강해질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찬 성질의 약이 예, 예.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약간 불에 구워. 그러면 네. 이 찬 성질이 약간 완화되기도 해요. 네네네. 또는 물에 적셔가지고 불에 구워도 네. 이 찬 성질이 완화될 수가 있는 예, 거고. 예. 하지만 생지황 같은 약은 막걸리에 버물려가지고 찌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직사광선에 이렇게 내리쬐서 예, 또 예. 말리고 예. 이걸 9번 정도 반복하면 이 찬 성질의 약이 약간 따뜻한 성질로 바뀌어버려요. 즉 한약을 가공한다는 것을 법제한다고 하고 네네. 이 법제를 하면 찬 성질이 따뜻한 성질로 바뀌기도 하고 찬 성질이 완화되기도 하고 네. 약을 말단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노폐소를 녹일 수도 있고 또는 지혈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한약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네요. 네. 오늘 뒷목 땡기고 머리 아픈 걸 음. 한약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간단하게는 네. 영양제도 쓸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원인에 따라서 한약을 적절하게 써주면 네. 체력도 올라가고 온기도 올라가면서 이러한 통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당장이 아픈데 한약이 효과가 느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약이 효과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이고 네. 저에게 오신 분 중에 뒷골이 아픈 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진통제를 드셔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일주일 정도 먹고 네. 뒷목이 하나도 안 아프신 거예요. 네네네. 즉 얼마 안 된 심한 통증은 의외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만성적으로 오래된 병이야. 이런 경우라면 두통이 심하지 않아도 병의 원인이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한약으로 이를 치료하는 게 치료가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 안에 끼어있는 이 노폐소까지 싹 분해시켜야지만 두통을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두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어지러움증도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두통이 올 수 있고 또 네. 어지러움은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게요. 선생님 오늘 정말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